전 경기 있는 날 네. 당일 라이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1시간 반 전에 포스트 시즌 프리뷰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시즌 리뷰를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플레이오프 4차전 리뷰를 끝내고 바로 또 이제 한국 시리즈 프리뷰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31년 만에 대한민국 프로야구 최고의 명가라고 할 수 있는 두 팀의 이 한국 시리즈 매치업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대가 될 만한 그런 매치업이죠. 이제 예상했던 대로 1, 2틈이 붙었네요. 지금 보면 대구와 강주 오랜만에 31년 만에 서울에서 경기가 아닌 지방에서 대구와 강주의 시리즈로 열리게 됐습니다. 자, 진짜 잠실 없는 이 한국 시리즈가 정말 오랜만일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들 뭐 많이 이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 31년 만에 다시 만난 삼성 꽃 감독은 장타력에서 갈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또 주안점을 둬서 오늘 타격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성적을 두 팀의 성적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국 시리즈 프리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위 팀인 기아는요 총 타이거즈 시절을 포함을 해서 이제 11회 우승을 하고 최근 17년 우승 이후에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삼성은 총 8번의 우승을 하고 14년이 최근 우승, 15년 이후에 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와 있고요. 정규 시즌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12승 4패로 기아가 우세합니다. 평균 자책점 면에서도 그렇고 타율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제 기아가 삼성에게 굉장한 강세를 정규 시즌에 보였습니다. 이런 것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기아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듯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기울죠. 지금 저 데이터만 놓고 오면 정규 시즌만 놓고 오면 그런데 이 정규 시즌 데이터가 큰 의미가 없잖아요. 포스트 시즌은. 네. 자, 그 부분을 또 이제 삼성 팬들에게서는 또 이제 기대를 할 법한 그런 전적이고요. 이 숫자 나온 김에 그냥 기아 좋은 이야기 이제 한두 개만 더 털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팀이 31년간의 맞대결이라고 했는데 앞선 3번의 타이거즈 대 라이온스의 맞대결은 3전 전승입니다. 타이거즈가 3번 모두 이겼어요. 86, 87, 93. 그러니까 다 옛날 얘기예요. 타이거즈 입장에서 다 옛날이라고 이제 라이온스 팬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좀 이번 시즌 얘기인데 기아가 이번 시즌 2위 팀 상대 진짜 강하잖아요. 네, 뭐 후드려 팼죠. 네, 말 그대로 정말 후드려 팬 네. 이번 시즌이었는데 2위 팀 상대 19승 3패로 이번 시즌을 마쳤고요. 2위 팀 상대 15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를 했는데 가장 마지막 2위 팀 상대 패배가 최근이죠. 가장 최근인 패배가 녹화 날이 10월 19일입니다. 5월 24일 두산전 2위에게 패한 이후로 2위 팀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게 이제 기아 타이거즈예요. 5월 달이면 압도적인 1등이었죠. 네. 왜냐하면 특히 다 이제 따라오는 2등 팀을 그렇게 계속 이겼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정규 시즌 1등 할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는 이렇게 정규 시즌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를 준비를 하면서 부상당했던 선수들이 돌아오는 모습들이 많았고 그리고 부상의 공백이 없고 오히려 누구를 빼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상당히 좀 이 고민이 행복한 고민이 많았을 이번 한국 시리즈 준비였을 것 같은데 일단은 투수 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과연 기아가 그렇게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삼성이 이걸 비집고 이겨나갈 틈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진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임스 네일 선수가 일단은 복귀한다는 게 거의 이제 1선발로 나서는 게 확정적이죠? 예, 제가 볼 때도 내일이 나와야지 기아 마운드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ERA 오늘 전체 ERA 1등인 네일 선수가 기아 마운드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2선발에는 양윤종 선수가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3선발은 라오 선수. 그리고 4선발은 조금 윤영철, 항동화, 김도현 이 세 선수 중에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요건 좀 4차전 선발을 좀 더 봐야 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요런 선수들 특히나 이제 4선발 선수들의 후보들이 뭐 누군가 한 명은 선발로 가세를 할 거고 혹은 뭐 한 명이 그 뒤에 붙을 텐데 그 둘이 빠진다고 해도 좀 차고 넘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여유가 많습니다. 기아는 지금 보면 내일 그 미디어 데이가 광주에서 오후 2시에 열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양현종 선수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1선발은 아닌 거거든요.
2선발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정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아가 4선발이 후보가 3명인데 그 중에서 기록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김도현 선수하고 윤영철 선수로 좀 압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황동화 선수는 삼성전 데이터가 좀 좋지 않은 편. 그러니까 삼성전 데이터는 김도현 선수가 그 압도적으로 좋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그런데 그 윤영철 선수가 작년 올해 통산을 놓고 보면 또 삼성전 성적이 또 좋았어요. 그래서 4차전 선발을 2명을 갖고 고민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김도현 선수를 선택하지 않을까. 아직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아직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했는데 왜냐하면 윤영철 선수는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놓고 보면 안정성을 놓고 보면 데이터도 그렇고 선수가 계속 꾸준하게 던진 거는 김도현 선수니까 거기에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청백전에서는 또 이제 윤영철이 3이닝 던지고 김도현이 1이닝 지금 던졌다고 하는 제보가 또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이제 사실 이범호 감독도 그렇고 이 코칭 스태프의 행복한 고민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남는 선수가 3차전에 붙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라우어 선수 뒤에 그러니까 경기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바로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야, 내일 양현종 라우어에 황동화, 윤영철, 김도현, 임기영 여기 그냥 뭐 다 어디 이거 붙여만 놓으면 제 몫을 할 선수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발이 무너져도 선발이 들어가서 1+1이 아니라 그 뒤에 남아 있는 선수들이 지금 많다는 거죠. 뭐 윤영철 선수가 4차에 나간다면 황동화, 뭐 김도현, 그다음에 임기영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 선발이 빨리 어떻게 무너진 상황에서는 빠르게 붙을 수 있는 카드들이 기아로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30명이 엔트리잖아요. 그 중에서 보통 투수는 14명을 쓰니까 14명이 몇 면을 예상을 해보니까 거의 뭐 필승조에 들어가는 선수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14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그냥 필승조로 쓸 수 있는 상당히 뎁스가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준피오라든지 뭐 피오를 거치면서 삼성, LG, KT 이런 팀들의 뭐 면면을 봤을 때는 쓰는 선수들을 쓰는 경우가 사실은 많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수들이 기아 선수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다면 선발이 불편되는 이 가을 야구에서 기아는 조금 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이 탄탄한 그 뒷배까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양적으로 질적으로 기아가 지금 풍부하다는 게 일단 지금 휴식 기간이 지금 3주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다 쓸 수 있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누가 나가도 다 어느 정도 제 컨디션이 다 올라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선발도 지금 그 뒤에 있는 뭐 불펜 이야기는 안 한 거예요. 지금 선발 후보들을 얘기를 선발 한 거예요. 후보만. 선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불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또 붙여드리도록 하고. 그러나 이에 맞서는 삼성 선발 저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원태인과 이 레이스가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이 퍼포먼스는 상당하거든요. 강력하게 지금 원투를 만들었죠. 네. 코너까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코너 선수의 합류는 조금 힘들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확실한 원투가 생긴 건 삼성한테 정말 긍정적인 일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3선발 형태로 좀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상황인데 지금 한국 시리즈로 가면서는 이거를 좀 길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박진만 감독이 플레이오프 이제 승장 인터뷰에서 4선발을 고려해 보겠다 그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LG 같은 경우도 이제 준 플레이오프는 3선발이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4선발로 갔잖아요. 3선발을 연속으로 가는 거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으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4선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 4선발로 갔을 때에 이제 뭐 원태인과 레이스 뒤에는 어떤 선수들을 예상하세요? 지금 뭐 2선발에는 황동재 선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한 이승현 선수도 있기 때문에 2차전은 황동재 선수 아니면 이승현 선수 그 두 선수 중에 아마 픽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차전은 레이스 선수가 4일 휴식 이후에 등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2차전에 만약 4선발로 간다면 2차전에 빠졌던 선수가 4차전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예상에서 가장 큰 변수는 지금 뭐 선수들이라든지 뭐 경기 상황이 아니라 다름 아닌 날씨거든요. 그 지금 날씨 예보가 1차전이 월요일 그리고 2차전이 화요일인데 화요일에는 비 예보가 지금 90%까지 올라와 있고 이번 플레이오프 기간에 이 기상 예보가 꽤 정확하게 맞았단 말이죠. 맞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1차전이 열리는 월요일은 60%, 음. 2차전이 열리는 화요일은 90%가 예보돼 있으니까 지금 2차전은 좀 수년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전하고 하루 쉬고 다시 2차전이 광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삼성 입장에서는 추가 휴식이 뭐 플레이오프 때도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뭐 네. 아래 팀만 이득을 네. 보는 게 아닌 건 확실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3일 쉬고 등판과 4, 5일 쉬고 등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이번에 보여졌잖아요. 네, 그렇죠. 음. 네. 근데 이 플레이오프에서 하루 휴식 그 2번 있었잖아요. 두 경기, 2차전, 4차전. 그때는 LG가 절대적으로 전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삼성이 3선발 체제이기 때문에 이 하루 밀리면 삼성도 분명히 이득이 온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시리즈가 삼성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상황은 1차전은 정상적으로 하고 2차전이 연기되는 상황이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이 상황이 오면 조금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기아가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저는 2차전이, 그러니까 1차전에서 삼성이 원태인과 내일의 맞대결에서 이기고 2차전이 밀렸어요. 그러면 시리즈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수 로테이션도 변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유산장님이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예상 시나리오 간다면 삼성이 또 장점이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원태인과 레이스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한 번 더 뛸 수 있다면 그렇죠. 또 휴식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원태인이 1차전 선발 나와서 제일 우선순위는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 1선발이 내일을 이기게 된다면 삼성 쪽에도 굉장히 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저는 그 비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꼭 잡아야 될 경기를 다 잡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한 경기라도 삐끗했으면은 시리즈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1차전, 2차전, 4차전을 잡았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스, 원태인 또 다시 레이스가 오는 이 경기는 무조건 잡지 않으면 시리즈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게 예상됐는데 다 잡았습니다. 지금 한국 시리즈도 제가 볼 때는 1차전 꼭 잡아야 되고요. 2차전은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 대구에서 열리는 3차전, 4차전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치가 된다고 봤을 때 그 2차전이 밀리냐 안 밀리냐 이게 그러니까 2차전은 이제 황동재나 이승현 선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3차전, 4차전은 레이스 원태인이 들어가는데 정상적으로 가면은 레이스가 4일 쉬고 등판, 그쵸. 원태인이 3일 쉬고 등판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가 밀리면 5일 쉬고 또 4일 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플레이오프에서 그 레이스 선수를 1차전 등판시켰던 이유가 레이스는 3일 쉬고 등판할 수 있는데 원태인은 3일 쉬고 등판하는 게 좀 다소 무리라는 측면에서 그 순서를 바꿨다고 그랬거든요. 1번을 레이스로 냈던 네, 이유가 그런 이유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태인 선수가 3일 쉬고 나오는 게 아무래도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하루 쉬고 또 이제 다시 광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다시 또 3일 쉬고 또 나와야 되는 로테이션인데 하루를 쉬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데미지가 줄죠. 네. 야, 그러니까 비가 삼성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요한 또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그냥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절실하다. 네, 절실하죠. 아, 기우제 수준으로. 네. 근데 지금 비교가 확률이 한 90% 된다니까 네. 지금 삼성으로서는 그 비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운영을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 그쵸. 뭐 불펜 운영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단은 원태인 선수가 1차전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삼성이 풀어야 될 제일 첫 번째 키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정규 시즌은 비에보를 보고 로테이션을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나 플레이오프는 비에보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올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무조건 올인이기 때문에 비에보의 영향을 저는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가 와준다면 그렇죠. 비가 와준다면 이제 그게 가정이 붙겠죠. 어떻게 네. 보면. 뭐 물론 뭐 그리고 지금 또 가을비니까 비 오고 나서 또 이제 추위 자체도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 글쎄요 뭐 이제 뭐 광주 대구가 얼마나 추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보대로라면 뭐 생각보다 많이 추워지진 않는다고 하니까 아까 저도 보니까 뭐 거의 뭐 10도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대구나 강주가 남부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추위는 아닌 것 같아요. 크게 추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가정이 있네요 지금.
근데 가을비가 원래 강수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올해는 강수량이 꽤 많아요. 올해는 뭐 네. 지구가 이상한 거 투성이죠. 자,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기아의 선발진이 확실히 튼튼하고 단단하다. 그러나 비가 변수가 된다면 삼성도 해볼만하다. 충분히 해볼만하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경기 한 경기를 누가 더 세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는 불펜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불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에서 9회 김재훈, 8회 임창민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윤수 선수가 또 시리즈 내내 또 조커 역할을 굉장히 잘 해줬는데 요 세 선수가 이제 상수로 봐야 될까요? 지금 제일 믿을 수 있는 카드들이 임창민, 김재윤, 김윤수 그리고 이제 자한 이승현 선수가 있었는데 선발이 4선발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 왼손 중간 개투가 누가 들어올 것인가 그에 대한 변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김윤 선수가 오스틴 한 명만 거의 상대를 해왔는데요. 이제는 한 명 상대하고 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김윤 선수가 1이닝을 던져줘야지 삼성 불펜은 훨씬 더 나은 활약, 또 불펜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윤수 선수가 1이닝을 던져줘야 된다는 전제가 지금 남아있네요. 자, 그렇게 김윤수가 뭐 7회를 해결하는 이닝까지 올라온다고 쳤을 때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백정현 돌아올 수 있을까? 오승환 가세할까? 그리고 많이 던지지 못했던 뭐 김태훈 같은 선수들이 과연 제구위를 회복할까?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오승환하고 백정현 선수가 엔트리 들어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거든요. 높지 않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시리즈를 해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면,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인데 엔트리를 잘 안 바꾸거든요. 그렇다고 백정현이나 이제 오승환 선수가 솔리드해요. 지금 2군에서 정말 좋아요. 그런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이제 30번째 선수를 이제 이왕 못 쓰니까 그 자리에 넣겠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플레이오프의 엔트리가 더 강해져야 할 텐데 이 세 선수만 가지고 가는 건 사실 좀 이제 뭐랄까 불안함은 있잖아요. 김태훈 선수가 기아전 성적이 괜찮은 편이에요. 예, 지금 이제 기아전이 1.69 세 경기 던져서 괜찮은 편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임창민, 김재윤, 김윤수도 있지만 김태훈도 필승적으로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왼손 투수가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뭐 왼손 투수보다는 더 잘 던지는 피처를 쓸 테니까. 포스트 시즌은 왼손 오른손이 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컨디션 좋고 지금 강한 투수들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좌우놀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뭐 데이터도 많이 있고 하지만 지금 상태는 한국 시리즈에서는 지금 가장 강한 투수가 누구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언급한 이 이름들의 이 정말 몰아서 하는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아 불펜으로 가볼까요?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기아 불펜 선수들이 이제 좀 이렇게 이름을 조금 보는데 많아요. 네. 진짜 많습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기아의 불펜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작년에 한국 시리즈 LG 불펜처럼 네. 임혜준 술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끝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아 불펜은 심지어 롱으로 나올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아 불펜이 제가 봤을 때 이쪽이 좀 약간 더 우위가 좀 있어요, 확실히. 선발은 5이닝만 던지면 된다. 야, 좀 이 자신감. 옛날에 삼성이 하던 야구잖아요. 그러네요. 불펜에 힘이 좋으니까 5이닝만 딱 막으면 불펜 다 때려 박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저 지금 이범호 감독의 이야기는 두 바퀴만 확실하게 막아라. 아. 타순이 두 바퀴만 돌면 그 다음에는 힘 있는 불펜들이 나가서 막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장현식 선수 있죠. 또 왼손 곽도규 그다음에 최지민 선수 있죠. 그다음에 장현식 선수 있죠. 전상현 선수. 전상희 선수 이제 뒤에 8회에 나올 수 있는 전상희 선수. 그다음에 세이브 1인 정영 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양적이나 질적으로 좌우 풍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게다가 또 쉬고 나오니까 3주 이상 지금 이번 플레이오프도 보면 삼성 불펜들이 쉬고 나오니까 그렇죠. 네. 확실히 다르잖아요. 네, 쉬고 나온 기아 불펜이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 길게 던질 수 있는 또 투수가 왼손 오른손 한 번씩 또 있어가지고 임기영 선수랑 김기훈 선수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좀 뎁스가 좋아요. 야, 그러니까 선발진에서 또 이제 4선발이니까 내려올 선수들이 또 이제 롱으로 붙을 가능성도 있고
변화구로 돌파구를 찾은 1라운드의 재능, 첫 KS로 향하는 포부. 김기훈 선수. 네. 선수. 네. 김기훈의 또 아까 이제 뭐 임기영. 네. 또 이제 뭐 선발로 못 황동화. 붙으면 뭐 황동화. 황동화 같은 선수도 있고. 김도현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선발에 못 가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윤영철 선수가 선발에 안 가면 윤영철 선수가 일로 와야 되는 상황이면 이 불펜 중간에 힘이 지금 너무 좋아요. 딱 저는 그래서 이제 기아가 너무 이제 탄탄해 보이니까 요거 어떻게 공략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이제 이동욱 감독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1차전을 잡든 그러니까 1차전뿐만 아니라 그 선발 투수를 무너뜨리는 타이밍에 적당히 공략이 아니라 네. 이 바꾸는 타이밍을 못 잡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이제 장타력이 빠른 시일에 터져서 지금 경기 감각이 삼성이 훨씬 더 좋으니까 이제 그런 타력들이 해서 빅이닝 만들면서 이 필승조들이 못 나오게 만드는 게 가장 큰데 거기에 대한 압박을 먼저 받으면 안 되겠죠. 내가 우리가 점수를 먼저 내야겠다. 어떻게 서두르면 안 되고 또 삼성은 삼성 잘하는 걸로 지금 승부를 봐야 되고 그래서 1차전에 내일 선수가 많이 쉬고 나오기 때문에 물론 연습 경기에 잘 던졌지만 지금 삼성의 1선발은 원태인 선수가 다승 1위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일과 붙어서 이긴다면 삼성도 상승세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야, 이 불펜도 어쨌거나 지금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기아의 전력이 확실히 전체적으로 좀 단단하고 커 보입니다. 그리고 박진만 감독 역시 이야기하는 것 기아 강팀이다. 네, 괜히 우승한 거 아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이긴 기세로 붙어 보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 지금 이 두 분은 기아의 입장을 경험해 보셨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올라온 네. 통합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2018년에 올라가는 것도 해봤어요. 아 그러네. 아 그렇구나. 예, 그래 예. 업세 우승했잖아요. 네. 네, SK 때 두산을 이렇게 뒤집어갖고. 그러면은 이 그런 2018년의 경험과 이 통합 우승할 때의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두 팀의 입장에서 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이 관리라든지 지금 이 기세라든지. 아무래도 올라가는 팀이 마음의 부담이 덜하죠. 그래요? 네, 직행팀은 부담이 참 많아요. 아 이거 지면 어떡하나. 1위였다. 네, 그렇죠. 이걸 네, 우승해야 그 된다는. 수성을 한다는 게 부담이 크고요. 2018년은 그때 플레이오프 5차전까지 가고 연장까지 갔잖아요. 아 그래서 한국 시리즈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아 그냥 크게 망신만 당하지 말자 그런 분위기인데 1차전을 이긴 바람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팀 입장에서는 역시 1차전이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 기다리는 팀에서도 역시 1차전만 잡자의 그 게임 플랜을 굉장히 많이 타이트하게 잡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차전이 거의 확률 자체가 한국 시리즈 이제 우승할 수 있는 자체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1차전의 그 경기 감각이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연습 게임 많이 했다도 이제 시합 감각들이 자체가 이제 상대하고 붙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연습 게임은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하는 타순 첫 바퀴 한 번 첫 타석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거기서 빠르게 터져버리면 그냥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쉽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회부터 3회까지 그 타순의 어떤 타격감, 경기 감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양 팀의 타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지금 이 기아 타이거즈의 타선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와 진짜 올스타 라인업입니다. 예. 다 건재하고요. 네. 건강하게 이번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고 누구를 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와 얘를 빼야 돼, 이 선수를 빼야 돼 하는 문제가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라인업을 꾸리는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거의 완벽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수비 쪽에서는 약간 수비력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공격력에서는 지금 기아 타순이 워낙 좋아요. 팀 OPS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걸 컨디션을 어떻게 가져가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뛸 선수 많죠. 그다음에 장타 칠 선수 많죠. 어떻게 보면 빅볼과 스몰볼을 다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아가 2024년 정규 시즌 우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동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누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도 아유. 있고 그 특히나 지금 뭐 주전 9명뿐만이 아니라 백업 선수들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유형의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엔트리 한 30명을 한번 꼽아보니까 야 이거 빼기 아까운 선수들이 좀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백업도 치열해요 지금. 예, 애매한 선수. 그리고 기아가 올해 정규 시즌에 그 144경기 동안
그 베스트 전력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개막 때부터 나성범 선수가 빠지면서 부상으로 계속 부상이 끝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시리즈에 베스트가 처음 유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즌 중에 처음으로 네. 베스트가 나올 수 있는 게 네. 한국 시리즈. 계속 부상이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외국인 투수도 그렇고. 근데 지금 베스트 전력 처음 들어오는 게 지금 한국 시리즈 아닌가. 그러니까 좀 무시무시하죠. 네, 저기 지금 그 백업 선수들이 자리가 없어요. 똑똑똑했는데.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백업 선수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좀 모자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수들이 이제 백업 역할인데 변우혁, 이창진, 한준수, 서건창 쟁쟁한 이름들입니다. 이제 백업으로 이런 대타를 쓰고 이런 대수비를 쓴다면 감독 입장에서는 든든할 것 같아요. 든든하죠. 왜냐면 네. 저 뎁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아가 시즌 1을 마친 거기 때문에 지금 한준 선수도 주전 포수로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시리즈는 수비력이 좋은 김태군, 한승택 이 선수들이 중용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포수를 3명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포수를 보는 건 이제 그 두 선수일 것 같아요. 네, 한국 시리즈 보면 이제 박동원 선수, LG 박동원 선수 그리고 삼성 강민 선수 거의 풀로 다 뛰었는데 기아는 두 선수, 세 선수가 나눠서도 나갈 수 있는 지금 뎁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수비 이닝을 좀 서로 양분할 수 있는 지금 전력인 거죠. 물론 한준수 선수는 타격 쪽에 더 기여를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김태군 선수의 수비 이닝을 좀 나눠서 해줄 수 있는 한승택 선수가 있다라는 점이 기아가 좀 좋다는 거죠. 시즌 막판에 이제 윤도현 선수가 그냥 잘한 게 아니라 너무 잘했잖아요. 이 선수를 어떤 형태로 쓸 거라고 보세요? 우선 백업으로 지금 엔트리가 30명이니까 내야는 한 7명 정도 보통 쓰는데요. 그 중에 한 명 쓰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 선수가 뭐 공수 추주가 다 되니까 수비도 안정적이고 저는 엔트리 넣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뭐 대타든 뭐 대수비든 여러 가지 그런 활용도가 좀 다양하잖아요. 이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 타선에서 뭐 약점을 찾기는 좀 어려울까요? 어떤 부분이 타이거즈 타선에 방망이로 따지면 그나마 약점인 데는 포수의 타선이에요. 그나마 찾자면 포수의 타선이 약점입니다. 그 정도. 근데 네. 거기도 대타 쓰면 네, 되죠. 그죠. 거기 자리에 이제 대타 쓰고 수비 나오고 결국 그럼 나중에 타격이 좋은 저 한준수 선수 나오고 이러면 3명이니까 대타를 네. 그 자리에만 두 번을 네, 쓸 수 있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나마 찾자면 그 자리라는 거죠. 야 포수를 릴레이로 간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저기가 대타 카드를 계속 쓸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수비해야 될 때면 그냥 김태균 계속 박으면 되고 맞죠. 공격으로 이제 좀 따라잡아야 될 때면 그때 윤도현 넣고 뭐 네, 변우영 넣고 뭐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기아가 먼저 앞서가면 계속 가는 거고요. 네. 굳이 바꿀 필요가 그렇죠, 가는 그렇죠. 거고. 왜냐면 이제 샵이 네. 비슷하게 가는 상태 같으면 대타를 쓰고 다음 또 한승택 넣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패가 많아요 지금. 이봉호 감독은 패를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조커들을 들고 자주 쓸 일 없을 것 같다. 아이고, 그것도 그래. 야. 대타를 또 자주 쓸 일이 없을 것 같다. 워낙 주전 라인이나 베스트 라인에 이게 워낙 세니까. 어차피 한국 시즌 4승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4승만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좋은 선수들을 계속 쓰겠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포수 위치에 대타를 쓰면 경기가 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기겠다는 얘기. 네. 이기겠다는 얘기. 계속 이기고 있다. 대타 타이밍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게 대타를 쓸 수 있는 거는 잘해야 최원준 선수가 들어갈 가능성 있는 외야 자리. 나머지는 대타 쓸 자리가 없잖아요. 아니면 저 일루수 자리. 이우성. 네, 이우성 선수나 변혁 선수나 성원창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좀 돌아가면서 나갈 확률이 좀 있죠. 기아 타이거즈의 타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궁금한 거 이제 김도영이 얼마나 이 첫 코리안 시리즈에서 얼마나 잘할 것이냐. 40-80을 못했으니까 이 그 기대됩니다. 아쉬움을 네, 기대됩니다. KS에서 큰 얼마나 경기에서 어떻게 풀어낼까. 할지. 이 키 매치업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뛰네요. 이제 뛰어도 된다는 이제 저희 네, 그 티켓을 얘기, 받았네요. 네, 오기 전에 봉인 해제라 그랬죠. 네. 이봉호 감독이 마음껏 해라. 그래도 한 가지 절대 안 되는 건 일루 슬라이딩. 아, 이걸 것 같습니다. 일루 퍼스트 네, 슬라이딩. 일루 슬라이딩. 네. 네, 왜냐면 그걸로 부상을 당했던 적이 있던 선수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부상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아는 지금 부상이 제일 무서울 거예요. 네. 지금 처음으로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을 하는데
네. 자나깨나 부상 조심인 네,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일루 슬라이딩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아가 좋은 게 뭐 장타력도 좋고 출루도 좋고 다 좋은데 특히 뛸 수 있는 선수가 3명이나 된다는 게 자체가 물론 4명 소크라테스까지 있기 때문에 4명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박찬호, 최원준, 김도영, 소크라테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밸런스가 맞는 거죠. 칠 수 있는 선수, 뛸 수 있는 선수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타 짧은 안타도 홈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게임 운영하기 굉장히 좋은 선수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아가. 뭐 이렇게 보면 약점이 참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뭐 삼성 투수들이 또 제 몫을 잘 하기를 시즌 또, 중에는 네, 그나마 삼성 약점이 입장에서는. 있었는데 그 선수가 다 또 복귀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풀전력이에요 지금. 네. 자 그렇다면 이범호 감독도 이야기를 했듯 잠실처럼 큰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장타 대결이 될 것이다. 이 장타 대결에 임하는 삼성의 타선인데요. 삼성의 타선은 뭐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이미 다 확인을 하셨고 장타를 라팍에선 정말 어마어마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관건은 일단은 첫 번째 관건은 구자욱 선수의 상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스타팅은 조금 어려울 거고요. 뭐 뒤로 가면 또 모르겠는데 뭐 1, 2차전 때는 뭐 대타 타이밍 잡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BP를 그러니까 배팅 훈련 안 했잖아요. 그래서 1, 2차전에서는 이제 배팅 훈련 하느냐. 이제 그게 조금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이동욱 감독은 구자욱 선수의 공백이 타선에서 좀 많이 느껴졌다고 보시나요? 저는 플레이오프 때 좀 이제 뒤에 구자욱 선수 부상 당하고 풀어가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코어가 없다 보니까 조금 거기서 막힌다, 어떤 좀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구자욱 선수가 빠르게 복귀했으면 또 삼성 타선이 더 강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구자욱 선수가 올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삼성이 정규 시즌 2등까지 하고 지금 한국 시즌 올라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자욱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구자욱 선수를 선발에 기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나머지 선수들이 해줘야 될 선수들 어떤 선수가 또 가장 중요하게 눈에 띄는지. 지금은 제가 볼 네. 때는 뭐 윤정빈, 김홍곤 이 두 선수가 구자욱 선수 몫을 해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지금 구자욱 선수 몸 상태 같으면 대타 정도 처음엔 대타 정도 그러면서 지나고 가면서 몸이 좋아진다고 하면 뭐 지명 타자 정도 그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결국 지금 윤정빈, 김홍곤, 이성규 이 선수들이 조금 더 활약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한국 시리즈가 또 중요한 게 이 장타 대결에서 그 라이언스가 가장 자신 있어하는 그 홈에서의 홈런 포를 때려낼 수 있는 경기가 2경기밖에 없거든요. 이 라이온즈가 갖고 있는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그 본인들의 야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사실 홈 경기장에서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홈 경기장이 2번밖에 안 된다는 건 그 홈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 때 이 선수들이 그 본인 구장에 맞는 본인들이 늘 하던 그런 야구를 필히 보여서 그 2경기를 좀 가져가야 이 시리즈를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1, 2차전 가운데 적어도 하나 잡고 그게 1이면 더 좋고 네. 그리고 3, 4차전에 집에 갔을 때 우리가 홈런 빵빵 쳐서 이기는 게 좀 시나리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지금 기아는 선택지가 많아요. 선수 구성도 그렇고 1차전에 진다고 해서 그렇게 위축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 또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쭉 갈 수 있는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삼성은 선택지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1차전, 3차전, 4차전 다 잡아야 됩니다. 우승하려 가면. 여기서 하나만 틀려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확실히 이제 도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전하는 팀은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타선에서 가장 또 키 매치업이라고 될까요? 뭔가 좀 지금 네. 한 명씩을 좀 꼽아주신다면 사실 원래 구자욱 대 김도영을 네. 보는 그 기다리는 팬들도 많았고 그쵸. 전부 다 구자욱 대 김도영을 기다렸는데 일단 기아 쪽은 김도영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쪽은 좀 그래도 좀 해줘야 되는 선수라면 그래도 저는 디아즈 선수를 조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아즈 선수가 오늘 경기에는 뭐 그렇게 좋은 타구가 많이 안 나왔지만 그 전에도 계속 지금 좋은 타구 나오면서 그
그 삼성이 조금 이기는 모습 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아즈 선수가 조금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자, 이렇게 타선 이야기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좀 전반적으로 이제 기아가 확실히 전력적으로는 네. 위에 있다.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는 몇몇 변수들이 개입이 됐을 때 그리고 이 유리하다. 기세로 네. 몰아갈 수 있다가 될 텐데 기아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아니 기아는 그럼 약점이 없냐? 네. 기아 약점이 없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기아의 약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그나마 네. 좀 그런 인간미가 있는 게 네. 실책 최다 1위 네. 리그에서 그것도 압도적으로 네. 2위하고 차이도 많이 나는 2인 1인데요. 이게 변수죠. 지금 그 올해 그 KBO 리그에서 수비를 제일 잘하는 팀인 삼성과 수비 실책이 가장 많은 기아하고 붙은 상황인데 여기서 큰 경기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플레이오프까지 다 보시면은 수비 실책 하나가 경기 흐름을 많이 바꾸잖아요. 이게 거의 좀 유일한 변수? 네, 전력상으로 놓고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비다라고 하면서 이제 김태균 포수도 이제 네. 더 많이 중요할 거다라는 언급이 있는데 내외야에서의 어쨌거나 수비에 불안감이 없지는 않다. 팀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부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이제 단기전은 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네. 수비에 대한 중요성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기아가 또 한 번도 풀 전력으로 해보지 못했다는 어떤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뭐 기아를 약간 대변한다면 그 풀 멤버가 또 된다면 어떻게 보면 또 수비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지만 일단 기록은 기아가 가장 많은 실책을 했기 때문에 특히 내야의 안정화가 얼마나 되느냐. 삼성에 데뷔됐던 게 김영웅, 이재현 이 두 선수가 그렇죠. 수비 잘하면서 LG의 분위기를 완전히 다 꺾어놨거든요. 결국은 내야가 얼마나 한국시 1차전에서 보면서 느껴야 될 게 내야수들이 얼마나 안정화되어 있느냐.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1차전 승부가 갈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영웅, 이재현 대 김도영, 박찬호의 대결이 수비. 그런 양상으로 좀 네. 펼쳐질 수도 있다. 그렇죠. 필드에서 네.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범호 감독은 오히려 또 부담 주지 않겠다. 네. 스트레스를 주면 오히려 더 부담될 수 있다. 근데 저거는 뭐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니라 한국식 들어가면 부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본인이 계속 하던 걸 그라운드에서 얼마나 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지 수비했는데 공 놓치러 가는 선수는 아무도 없거든요. 결국은 본능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에서 공을 잡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게임을 운영하는 그밖에 없어요. 선수는 자기 가진 그대로 하는 그 평정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없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가 슈퍼스타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선수냐가 가려지기 때문에 저는 그 평범함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수비에서의 이 정규 시즌의 약점, 뭐 기아가 그 실점과 평균 자책점의 차이가 가장 큰 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점과 자책점. 자책점. 그 차이가 가장 큰데 이게 보면 이렇게 김영웅, 이재현, 김도영 선수가 같은 고졸 3년차 동기잖아요. 보면 이제 그 나이 때는 그 수비 실책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선수들이 예, 그러니까 보면 겁 없이 보통 그냥, 그렇죠. 네. 보통 실책하면 타격에도 영향을 주고 막 그러는데 김도영 선수는 뭐 30홈런 30도루에 30 실책을 한 뭐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수립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변수가 좀 적지는 않을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수비 실책이 크게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젊은 선수들은 좀 그게 좀 영향을 좀 적게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기아가 시즌 중에 실책을 많이 했음에도 많이 이기는 건 그죠. 돔프레레식 야구라고 하죠. 네. 준 만큼 그렇죠. 압도적인 타격으로 쳐서 내리겠다 네. 이런 네.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실책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야수들이 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자, 뭐 수비에서의 이야기. 이재현과 김영웅의 수비에 담당 코치도 이제 놀랐다라고 하는데 수비 대결에서는 일단 삼성이 확실히 좀 이겨야 저 기아의 비자책점 1위를 좀 파고 들어야 삼성이 이제 또 변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삼성 팬들 되게 서운해하시긴 하겠는데 뭐 지표적으로는 확실히 기아가 좀 우세한 건 뭐 맞습니다. 맞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공략할 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 한국 시리즈 프리뷰를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냥 가나요? 아니면 예측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예측해야 되나요? 자, 갑시다. 가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시죠. 기아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좀 몇 차전으로 갑니까? 몇 차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5차전 봅니다. 기아 네. 5차전. 기아 5차전 봅니다. 네, 뭐 근거야 뭐 앞에서 네. 나왔던 네, 이야기들. 앞에서 나왔던 그거를 얘기. 취사 선택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기아가 어. 워낙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전력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보여져요. 네. 순서대로 가시죠. 예, 이거 순서대로 녹화 가시죠. 방송이에요. 부담스러움 잘라달라고 하시면 돼요. 네. 아니, 사실 저희는 엔트리도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측이 제일 힘든 거 같아요. 네, 저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네. 예측을 하는데 참 이걸 뭐 어떻게 네. 제가 느끼는 거는 기아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네. 기아가 제가 볼 때는 4승 2패로 이길 것 같아요. 4승 2패 정도. 예. 그렇군요. 네, 뭐 근거는 뭐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네. 저요? 네. 저는 1차전은 삼성이 이길 것 같아요. 네. 오. 삼성이 원태인 대 내일의 맞대결에서 내일이 보면은 이렇게 그 자책점하고 실점의 차이가 가장 큰 투수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또 실책 가능성도 사실 이 땅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변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1차전은 그 삼성이 이길 것 같고 삼성이 이기고 그러니까 1차전 이기고 그 다음에 2차전에 비가 와요. 비가 와서 디테일한데. 삼복회로 이거 삼복회로. 그러니까 이게 밀려요. 네. 밀려서 3차전, 4차전이 대구에서 그 삼성이 베스트로 그러니까 쉴 만큼 쉰 투수들. 그렇죠. 레이에스하고 원태인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잡을 수도 있다. 네.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루 쉬고 이제 거의 이제 그 한국 시리즈 그 광주에서 3경기 중에 한 경기를 삼성이 잡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다 맞으면 삼성도 가능성이 있는 건데 네. 하나도 안 맞으면 다 기아죠. 이게 그러니까 1차전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2차전 안 해야 되고요. 비가 와서. 그러니까 제가 그 플레이오프에서는 2차전 이기는 팀이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2차전 보고. 근데 이번 거는 1차전 삼성 이기고 2차전 비가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러니까 기아가 쉽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4승 1패 내지 4승 2패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안 맞으면 그냥 거의 1차전 기아가 이기면 수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비가 오든 안 오든 이제 쭉 갈 것 같고 이게 1차전 삼성이 이기고 비가 오고 막 이렇게 가면은 이게 거의 이제 거의 뭐 백병전 같이 그러니까 그 광주에 가서는 거의 뭐 그 옛날 그 베트남 전쟁처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치열한 게릴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기아죠. 네. 지금 사실 제 기아 댓글- 가능성이 없어요. 댓글 막아놓습니까 제가? 댓글 막아놓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 류단장님과 생각이 결이 비슷한데요. 삼성이 1차전 잡으면 7차전 갈 수 있다. 오. 7차전 갈 수 있다. 네. 근데 7차전 끝에 삼성이 이길 것 같은 느낌은 아직 안 들긴 하는데. 네. 7차전에서 삼성. 오. 7차전 삼성 한번 가보고. 만약에 진짜로 1차전에 기아가 이기면 저는 4대0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올해 KBO 리그 보면은 그러니까 기아하고 삼성이 두 팀이 우주의 기운이 온 것 같아요. 참 다 잘 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은 1년에 한 팀만 오는데 올해는 두 팀이 온 것 같거든요. 저도 이런 시즌 좀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삼성의 그런 이렇게 우주의 기운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가겠습니다.
삼성 7차전. 7차전 삼성 우승으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저야 뭐 기저귀값 많이 벌고 좋으니까 네. 7차전 삼성 가고요. 저 안에서 되게 즐거워하고 계신 스태티지 씨. 아 스태티지 있지. 종목 네. 스태티지 씨가 아마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러면은 저 알파고 말고 그 데니 황 씨의 느낌으로 어진명 팀장 이야기 한번 그래. 하시죠. 예. 스태티지 말고 본인의 감. 제 감으로는 기아 4승 1패 봅니다. 나랑 똑같은 거지. 네. 스태티지 따라하네. 따라하네 스태티지. 내가 오늘 맞춰가지고 승률 좋아지고 있으면 스태티지 지금 인간을 따라하네. 예. 저희가 뭐 예측 다 뭐 이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거 뭐 저희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냥 구독자분들 재밌으시라고 하는 거니까 재미로 봐주시고요. 10월 21일 월요일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진행이 됩니다. 오후 5시에 저희가 프리뷰부터 해서 이제 경기 종료 후에 리뷰까지 진행을 하고요. 크보 오픈을 통해서 한국 시리즈도 많이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성의 9번째 우승일지, 기아 타이거스의 12번째 우승일지, 이제 4번만 더 이기는 팀이 이번 시즌 최강자가 됩니다. 과연 그 어느 팀이 그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지 저희 크보 오프너와 계속해서 많은 응원,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프리뷰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